뭐 비도 안 오는데 좀 더 해야 되죠. 여러분, 이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현실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 기반으로 두 번의 집권을 더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권력 교체가 가능한 나라, 진짜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대의 체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직접 결정하지 못하니까 김원희 의원 대신 뽑아가지고 국사를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대신 뽑아서 나라 일 하라고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지배할 상전, 왕을 뽑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니까 아, 내가 왕 비슷한가 보다. 더 높아져 봐야지. 진짜 왕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권력을 직접 또는 직접 위임받은 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위임받은 국민의 일꾼, 대리인, 머슴일 뿐이다. 당신의 의자가 높은 것은 국민을 대리하는 일꾼들 중에 계급이 좀 높은 것 뿐이지 그 위에 국민이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국민 주권 국가라고 하는 거죠. 민주국가, 민주공화국. 이거를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일꾼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옛날에 똑같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선조가 있을 때는 그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순신 같은 훌륭한 부하를 시기 질투하고 혹시 저 친구가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가지고 나를 뒤집는 역성명명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사형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정치를 했으니 결국 조선이 수백만 백성들이 죽고 다치고 산하가 전부 피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조선에서 정조는 완전히 새로운 조선을 만들었죠. 동북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합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요. 호흡이 잘 안 맞네요. 여하튼 정조는 조선을 동북아시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저도 자신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대한민국 정부가 행사해요. 여러분이 낸 연간 국가재정 680조 원을 정부가 집행해요. 이 엄청난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은 나라 되겠습니까?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들, 똑같은 성남시 재정 여건에도 전임 시장은 몇천억의 빚을 졌지만 저는 4년 만에 그 몇천억 빚 다 정리하고 성남을 가장 전국에서 잘 사는 도시로 인정받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갑자기 대선에 불려 나오는 바람에 3년밖에 못 있었지만 똑같은 공무원들 가지고 전국 1위의 도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특정 보수 언론이 맨날 안에서 치받고 싸우는 거, 아, 잘한다, 박수 쳐주니까 맨날 찢어발겨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저게 무슨 당 되겠냐, 저래가지고 무슨 나라 살림 하겠냐, 당원들하고 관계없이 편 짜가지고 맨날 개파 싸움이나 하던 그런 당, 이제는 당원 중심의 민주적인 정당으로 총선도 압승하고
수권 능력도 확실하게 인정받는 훌륭한 정당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에게 국정을 맡겨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 한 명의 리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성과를 만드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지를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드릴 테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유용하고 쓸만한 충직한 도구 일꾼을 잘 고르면 결국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대한 저력을 찢어 발겨서 서로 싸우느라고 소진하지 말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정치인들 싸우는데 같이 끼지 말고, 그 싸우는 정치인들을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싸우게 하면 완전히 다른 정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작은 차이를 넘어섭시다. 뭐 경상도, 전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실은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 일극체제, 중앙집권적인 이 나라, 이 체제 때문에 다 똑같이 피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먹고 살기 어려우시죠? 그런다고 무슨 지금 경상도가 뭐 왕창 먹고 살기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박정희 있을 때는 그쪽에다 많이 몰아줬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도 전국에서 뭐 최하위 이런 거 엄청나게 많고 인구 줄고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죠. 우리가 비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잘 되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포 옆에 신안 있죠? 그 신안 군수 아마 여기 어디 와 계실 거예요. 좀 전에 잘렸지만. 예, 뭐 내가 보기에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세상에 그거를, 이거 아웃을 시켰더라고. 거기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분을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햇빛 연금 배당을 해주잖아요. 가구당 뭐 한 150, 250 이렇게 해준다니까 앞으로 한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꾸 외지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다른 데는 못합니까? 왜 더 많이는 못합니까? 하기 나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 재생에너지 사회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수입해가지고 다 에너지로 쓰는데 앞으로는 이 화석연료로 만든 제품 사지 않는다. R200. R100이 아니고 R200. 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R200이 세계 표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안 가서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안 산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탄소 국경세, 유럽, 미국에 수출하려면 너네 이거 혹시 화석연료, 탄소가 발생하는 연료로 만든 제품 아니야? 맞는데요. 그러면 부가금 왕창 얻어맞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지금부터 신속하게, 지금 3년 동안 너무 지체됐어요.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서남해안입니다. 서남해안, 전북, 전남, 충남, 경남 이 라인. 물론 동해안 쪽으로 가면 해상 풍력도 괜찮죠. 어쨌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살려야 돼요.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공장에서 나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난 해안가, 저 시골의 밭, 논뚝길, 밭뚝길, 시골길 이런 데가 다 에너지의 보고예요. 똑같은 논에도 밭에도 이 태양광으로 농사를 지면, 태양광 설치를 해서 햇빛 농사를 지면 기존 농사보다 몇 배가 남습니다. 그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떠나는 소외된 지역들, 특히 서남해안 중심으로 이 호남 지역은 이제 태양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송배전할 수 있는 라인을 까는데 이게 원래 송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전남에서 생산한 마늘이 이 마늘이 생산지에서는 싸죠. 서울 가면 유통 비용이 늘어나서 비싸지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전기는 영광에서 생산해 가지고 서울 가서 쓰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우리가 너무 당연히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 근처는 손해보잖아요. 석탄발전소 근처에서 발전해가지고 보내면 석탄발전소 근처에는 막 매연 마시고 콜록콜록 하면서 똑같은 전기요금을 냅니다. 말이 안 되죠. 송전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보내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 생산지와 전기 소비지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법률이 이미 통과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이제 수도권에서 하면 비싸서 하기 어려워요. 땅값 비싸죠. 전기 비싸죠. 규제 심하죠. 그러면 반대로 전기를 많이 먹는, 전기 먹는 하마들이 있죠. 네? 데이터 센터라고. 어쨌든 이런 전기를 많이 먹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들, 이런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이 최적지죠. 그래서 이 호남으로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생산하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서 쓰면 전기요금도 싸게, 땅값도 좀 싸게, 그리고 규제도 대폭 완화해주고 특히 법인세 같은 거 대폭 깎아주면 오지 말래도 오겠지요. 관련 산업들을 우리 호남 지역에는 서남 해안 지역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하면 우리가 살 길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서울로 몰려 있어요. 서울에는 아파트 한 평에 한 채가 아니고 한 평에 3억 합니다. 내가 빈말이 아닌데 인터넷 쳐보세요. 제가 이랬더니 3억 혹시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해봤더니 2억 8천에 거래된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발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가 대대적인 결단을 내려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체제를 대폭 한번 개편해 줘야 돼요. 자, 새로운 대한민국, 균형 발전하는 나라,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사는 세상 같이 만들어 봅시다. 좌절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데 위기가 곧 기회라는데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이재명!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물론 아직도 좀 더 남아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법으로 죽든지 펜으로 죽든지 칼에 죽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자꾸 누가 낙관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던데 그거 상대방의 작전일 수도 있어요. 3표 부족하다.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다 3표 부족하다 생각하시고 정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제가 살았고, 그러니 앞으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이명!
이재명